안녕하십니까. 훅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2023년 잘 마무리하셨나요? 어제 저는 갑자기 새벽에 구토 및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하루가 그냥 사라진 느낌이네요. 일어나 보니까 오늘 아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월 1일 2024년 1월 1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원래 조금 일찍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What's in my bag? 그러니까 농구 가방에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좀 사이즈가 크네요. 여러분들도 농구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몇 개월 하시다 보면 또는 몇 년 하시면 이제 자기만의 농구 아이템을 들고 다닐 가방을 한두 개씩 마련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어떤 아이템이 들어갈지는 개인 선수마다 다른 부분이고 제 가방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상 장갑을 좀 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방부터 말씀드리면 나이키 더플백으로 유명하죠. 제일 큰 사이즈 엑스라지였던 것 같은데 농구화가 제 발 사이즈가 300인 걸 감안했을 때 신발이 2개 하고 농구공이 하나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짐이 좀 많은 편이죠. 보통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일단은 여기 사이드 포켓 쪽에는 무릎 보호대 한 쌍, 그리고 테이핑할 수 있는 유로 테이프, 밀러 유로 테이프인데 보통 저랑 농구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농구를 할 때 보통 영상을 찍으면서 음악도 켜고 저는 농구를 하는 편이라서 음악이 들어가 있는 공기계 폰 하나, 그리고 음악을 크게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크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기계 하나, 이렇게 2개를 한 쌍으로 항상 들고 다니고, 사실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는 얘는 예전에는 좀 자주 꼈었는데 요새는 안 낀 지 한 1년 된 것 같아요. 얘는 끼고 하면은 좋긴 한데 약간 아무래도 이질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무릎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좀 뭔가 보호대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만 무릎 보호대를 끼고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어떤 패턴이 여러 개 있는 충격 흡수에 되게 좋은 무릎 쿠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에다가 끼는 장비들인데요. 보통 얘는 오른팔에 이렇게 팔꿈치 부분에 끼는 아대고, 이거를 끼고 난 뒤에 이제 오른팔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아대를 저는 낍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나이키 NBA 제품이고요. 이거 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손목에다가 끼는 손목 밴드, 리스트 밴드고, 이건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저는 이렇게 퍼플 옐로우 조합으로 많이 낍니다. 아니면 검은색, 하얀색으로도 끼기도 하고요. 얘는 이제 손가락 보호대인데, 이제 우리가 농구를 하면 많이 손가락을 삐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부상 방지 목적으로 이렇게 낀다든지, 아니면 다치고 난 뒤에 경기를 해야 할 때 테이핑 대신에 쓸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부상 방지 목적으로 테이핑을 많이 하잖아요. 테이핑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단점이 꽉 잡아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손가락 움직임을 조금 자유롭게 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죠. 이런 테이핑들을 하면. 그래서 저는 보통 부상 방지용으로는 이런 그냥 면 폴리 재질의 그냥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밴드를 쓰는 편이고, 부상을 당했을 때는, 그러니까 다쳤을 때는
이런 꽉 잡아주는 테이핑을 쓰는 편입니다. 그 테이핑에 관해서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이핑에도 종류가 많죠. 이게 그냥 뮬러 테이프인데 일반적인 뮬러 테이프, 얘는 이제 가위나 칼이 있어야만 이걸 뜯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위랑 칼을 같이 들고 다녀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뮬러 유로 테이프로서 같은 브랜드인데 다른 제품이에요. 유로 테이프인데 얘는 여기 보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흠이 나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도 그냥 이렇게 뜯을 수 있어요, 손으로. 굉장히 엄청 큰 장점이죠. 그래서 보통 저는 요즘은 얘를 좀 많이 쓰고, 테이핑에도 보통 우리가 발목 테이핑을 할 때 물론 뭐 항상 하진 않지만 시합에 나간다든지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그럴 때 발목 테이핑을 하죠. 근데 바로 이런 딱딱한 테이프로 테이핑을 하게 되면은 뭐 살점이 뜯겨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경기 끝나고 벗을 때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랩, 이너랩을 꼭 하고 이거를 테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언더랩 많이 쓰시죠. 굉장히 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손으로도 그냥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발목에 이렇게 감아요, 얘를. 이거를 발목에다가 감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얘를 감는 거죠. 이거 돈 아깝다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냥 맨 피부에다가 이거 붙였다가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너랩을, 언더랩을 꼭 해주시고 이런 거를 감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테이핑 같은 경우 할 때 얘는 이제 뭐 발목에 쓰는 건 아닌데 손가락 같은 데 쓸 때 보면은 이렇게 약간 텐션이 있는 이런 테이핑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비슷한 제품이긴 한데 조금 더 텐션감은 그대로인데 조금 더 테이핑 느낌이 나는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제가 뭐 사람마다 만족스러운 건 다르겠지만 저한테 제일 적합했던 거는 그냥 이렇게 벗었다 꼈다 할 수 있는 이게 제일 경제적이고 제일 가성비를 따졌을 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상을 입기 전에는 이 정도 보호대만 껴도 사실 부상을 잘 안 입어요, 엔간에서. 이미 한번 다치고 나면은 좀 이렇게 단단한 걸로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도 소개할 게 많이 있네요. 정리를 좀 하고. 자, 테이핑은 여기까지. 이제 약간 메인이죠, 어떻게 보면. 얘는 카메라 촬영 때, 영상을 찍어야 될 때, 경기 영상 찍을 때 쓰는 촬영 삼각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농구할 때 입는 유니폼, 네, 위아래 유니폼 그리고 양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여름 같은 경우는 유니폼을 입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요거를 바로 입고 경기장에 가긴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보통 갈아입는 편이고. 그리고 농구화. 농구공. 보통 이렇게 들고 메인 이제 가장 큰 가방 부분에 이렇게 넣어 다니는데, 농구공 리뷰도 나중에 한번 제작을 하겠지만 요새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은 이 스타 나바 점보라는 농구공입니다. 똑같은 750인데 얘가 다른 농구공보다 무게감도 적당하고 그립감도 좋고 다 정말 무난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실내에서 하고 있는데 실외에서 쓰기는 안 좋지만 실내에서 쓰기에는 정말 좋은 농구공이라고 느끼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농구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쓰시는 것처럼 그냥 농구화 르브론 17 I Promise 색상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르브론 17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최근에 뭐 르브론 20도 리뷰를 했지만 17에서 워낙 좋은 느낌을 받았고 또 그때 농구화를 거의 산 초창기쯤에 그러니까 농구화를 처음으로 사본 그쯤이라서 또 더 기억에 남는 것도 있네요. 네. 이 르브론 20에 비하면 여전히 지상고는 좀 높고 무게도 무겁고 좀 그런 게 있죠. 네. 워낙에 스펙도 좋았고 예뻐가지고 오래 신고 있네요. 그리고 요새 이거는 무조건 언급을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농구 하시다 보면은 뭐 손가락을 삐거나 아니면 뼈가 뭐 깨지거나 골절 아니면은 뭐 발목 삐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부상들이 많죠. 아니면 뭐 근육이 갑자기 좀 열감이 느껴져서 올라온다든지 뭐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써주면 가장 좋은 게 이런 냉각 스프레이, 쿨 스프레이 이런 건데 브랜드는 꼭 이 브랜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냉각 스프레이로 여러분이 무조건 상처 부위를 좀 차갑게 해주셔야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거든요. 반드시 그냥 일반 파스가 아니라 이런 냉각 스프레이를 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삐거나 아니면 뭐 골절이든 어떤 식으로든 다쳤을 때 굉장히 상처 부위가 좀 뜨거워지는 그러니까 열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지시죠? 그때 빠르게 얼음 찜질을 하든 아니면 이런 냉각 스프레이로 차갑게 해주셔야 빨리 낫습니다. 덜 다치는 것도 있고요. 그 시간이 그 열감이 올라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상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상처 부위를 냉각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 제끼시고 흔들어 줍니다. 살짝. 그리고 이게 되게 차가워요. 그래서 계속 쐬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는데 20cm 이상 거리를 두고 2초 이상 연속으로 분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우니까 조심해서 쓰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쓰고 조금 있다가 지금 되게 차갑거든요. 진짜 차가운데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친 부위에 꼭 써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꼭 다친 부위가 아니더라도 열이 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근육통 좀 이렇게 근육 부위가 좀 뜨거울 때 있잖아요. 경기 뛰고 난 뒤에 그때도 써주시면은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값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반드시 들고 다니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발목을 삐었다고 해볼게요. 발목을 삐었는데 이 제품을 쓰면 한 일주일 동안 불편할 걸 한 3, 4일 정도 불편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일상생활 복구에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얘는 필수템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꼭 여러분이 안 다치더라도 뭐 같이 농구하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하나 정도 들고 다니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리뷰가 다 끝났는데 요거는 그냥 아르기닌 오르니틴 파우더고 개인적으로 농구 시작할 때 이제 한 스푼 정도 물이랑 같이 먹고 얘를 먹으면 확실히 좀 혈관이 약간 늘어나니까 운동 퍼포먼스에서 좀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공복에 드시고 운동하시면은 뭐 확실히 운동 효과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얘는 데오드란트인데 얘를 쓰는 이유는 몸에다 쓰려는 게 아니고 농구화를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요새는 실내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실외에서 좀 많이 플레이를 했거든요. 실외에서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농구하고 좀 더러워지거나 향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얘를 뿌리는 용도로 썼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요새 실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연장성산에서 얘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외에서 여러분들이 농구를 하시다 보면은 뭐 이런데 옆부분 이런데 라인이라든지 밑창 이런 데가 되게 더러워지죠, 그죠? 저는 실내에서만 해서 그렇게 더럽지 않아서 이 두 개를 거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예전에 많이 썼을 때는
얘는 그냥 물티슈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물티슈가 아니라 클렌징 티슈거든요. 얼굴 닦는 그 세안 대신에 하는 티슈. 뭐 이거 말고 농구화 전용으로 나온 티슈도 있는데 뭐 그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걸 쓰시든. 얘를 이런 물티슈는 하나 뽑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질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티슈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거품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마른 천이나 아니면은 그냥 수건 뭐 아니면 휴지로 싹 닦아 주시면 되게 이렇게 세탁한 것처럼 깨끗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오드란트를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면은 아주 향긋하게 농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새거 빤 것처럼. 물론 이것도 뭐 좀 자기 농구화에서 많이 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실외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만 뭐 적용되겠죠. 실내에서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실내에서 하고 난 뒤부터는 이 두 개를 거의 안 쓰고 있어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What's in my bag 리뷰 한번 영상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처음에 농구를 시작했을 때는 이 정도로 농구 제품이 많지 않았었는데 확실히 이제 저도 횟수로 농구를 한 지 7년이 돼갑니다. 2024년 7년째고 농구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아이템들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제 뭐 더 늘어날 아이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리뷰해드렸던 아이템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